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김현지 구하기 위해서 김현지의 그 보직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데 엄청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데 그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불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현지를 총무비서관 자리에 두면 계속 나오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입니다. 박상혁 의원, 민주당의 원내소통 수석부대표. 그런데 그 KBS 라디오에 나온 거예요. KBS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 박상혁이가.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에 왔던 관례도 수긍할 만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여야 간사들과 협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끼리 김현지 출석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밝혔냐? 이야기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김현지 비서관이 어디에 위치할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인으로 당장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김현지는 절대 국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국회 나가면 이재명의 그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이재명의 그 변호인단을 김현지가 다 관리했다. 김현지가 변호사 선임하고 해임하고 변호사비도 주고 돈을 이게 모든 걸 관리한 게 김현지다. 그래서 김현지가 이재명의 변호인단 12명을 요직에 12명을 다 인사를 했다. 총무비서관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2급이야 대통령실에 인사만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 7명을 전부 인사를 다 했다. 그래서 모든 인사를 김현지가 다 했다. 이게 바로 만사현통. 그러니까 이런 게 추궁이 되면 국회 나가면 추궁할 때 위정할 수도 없고 난감하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게 이동호 문제 제가 제기했죠. 이동호 어디 사느냐? 이동호가 백수인데 이재명의 아들 어디 사냐? 그 강아지는 한남동에 이재명하고 산다는데 그 며느리가 키우는 강아지를 이재명이가 올리던데 그러면 이게 이동호가 대통령 아버지하고 같이 사냐? 이런 걸 김현지는 알거든요. 이런 걸 자꾸 질문하면요. 김현지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이런 걸 자꾸 질문하면 가족 문제, 이동호 문제, 또 축의금 얼마 들었냐, 뭐 이런 거 돈 관리 누가 받았냐, 축의금. 김현지가 자기 관리했냐? 돈 관리를 다 하니까 이재명의 모든 돈 관리를. 김현지 남편이 세무사다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는 어떻게든 국회 나가면 안 되는 이런 데 절대 존엄이다. 근데 총무비서관 하면 계속 놀아고 할 거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난감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총무비서관 역할은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는 뭐 인사가 거의 중요한 인사가 마무리됐잖아. 특히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인사는 마무리됐잖아요. 다 12명이나 챙겨주으니까. 거기 중요 자리다 인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를 꽁꽁 숨기자. 얼굴 안 보인 그림자 실세 아니냐, 김현지가. 그림자 실세. 그래서 인사, 보직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을 이제 개편한다 하면서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은 노출이 많잖아. 그럼 이게 어느 자리 줄까? 어느 자리 줄까? 자기가 보좌관 할 때 수석 보좌관 했거든요. 수석 보좌관 하는데 다른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달리 의원
실에 따로 칸막이를 따로 만들어요. 거기 방이 가면 이제 직원들 방이 있고 의원방이 있잖아. 거기 의원방 쪽에 따로 딱에 칸막이를 따로 방을 만들어서 혼자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부속실장 주지 않을까? 지금 부속실장이 이제 김현지 후임이거든요. 다 성남 라인인데 지금 이제 그 부속실장이 제일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실제 부속실장이요. 1, 2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가장 문고리 권력입니다. 부속실장이. 실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지금 그 자리를 김현지한테 오히려 이제 이재명 부속실장을 주지 않을까. 지금 부속실장은 뭐 다른 데로게 얼마든지 인사이동이 가능하니까 김현지를 가장 챙겨주는 자리는요. 아무래도 부속실장이요. 최고기 지금 요직입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부속실장이 누구죠? 김남준이죠. 김남준. 이거는 대변인이거든요. 원래 김남준이가 이재명의 입이었어요. 대변인. 근데 한때 보좌관도 좀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 제가 계속 김남준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김남준이가 근데 이재명의 대변인 하다가 경기도 그다음에 이재명의 보좌관까지 했거든요. 김현지하고.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여. 근데 다시 나타나서 지금 현재 제1 부속실장 김남준. 이거는 이제 김현지 밑에 있는 척가입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경기도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성남 때는 없었을 겁니다. 김남준이가. 그리고 이게 제2 부속실장도 있네. 야, 참 이게 김여사 보좌 대단하다. 김여사 보좌 제2 부속실장 이재명의 그림자 윤기천 발탁. 윤기천 얘는 이제 수정 분당의 구청장하고 성남 FC 대표까지 한 완전히 뭐 최측근이네. 성남 FC 대표까지 하고 구청장 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 윤기천. 그러니까 지금 1 부속실장이 김남중이고 그 다음에 제2 부속실장 해경궁을 또게 보좌하는 윤기천. 여도 게 공무원인데 뭐 구청장까지 하고 FC 대표이사까지 한 최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두 명이 있잖아. 그러면 김현지를 제가 보기에 뭐 이쪽으로는 안 보내거든. 김혜경 쪽으로 안 보내지. 여자의 적은 여자거든. 그 이재명이 한 말이야.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김혜경이하고 김현지를 같이 붙이면 난리 나지. 둘이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김부선 씨가 폭로했잖아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가 도망 다닐 때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고. 그게 여자 집이 김혜경 집은 아닐 거 아니야. 하여튼 김혜경을 모시는 부속실장 2는 윤기천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혜경과 김현지를 붙인할 수는 없지. 여자의 적은 여자인데 여정여.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 김남준 이자를 대변인 쪽에 뭐 어디 홍보 쪽에 국정 홍보나 대변인 단에 왜 입이니까 원래부터 이쪽으로 돌리고 김현지를 제1 부속실장을 시킨다.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의 문고리 권력 그림자가 되면서 국회 노라 할 일도 없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원래 보좌관들이 부속실장 많이 가거든요. 근데 김혜경 쪽에는 안 갈 거고 결국 김남준이가 원래 또 대변인 입이니까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단 지금 강유정이가 개판 치고 있죠. 강유정이가 지금 계속 이재명이가 뭐 미국 갈 때 사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협상이 너무 잘했습니다. 사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부하다가요. 지금 강유정이가 엄청 때려맞고 있죠. 거기다가 조이대 잘라낸다. 이게 우리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했다가 완전히 뭐 나중에 취소하고 브리핑 자료까지 삭제하려다가 기자들이 반발해가 브리핑 자료가 남아있잖아. 조이대 잘라내는 거 여기 공감한다. 이렇게 강유정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이 강유정이를 경질하고 김남준이를 대변인시키고 그 다음에 김현지를 제1부속실장으로 보내는 이게 가능한가? 모르죠. 이게 둘 다 마찬가지로 제가 쪽집게로 인데 저는 뭐 돗자리 깔고 쪽집게 완전히 뭐 나서야 되고 한번 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이게 대박이고 저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예측. 일단 민주당의 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개편 중입니다. 김현지 출석은 김현지가 어디로 위치할지 고민 중이다. 요까지는 청기누설이 돼 있다. 김현지가 총무비서라면 계속 노력할 거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김현지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직은 이재명의 문고리 권력 제1부속실장이다. 이게 첫째 추측.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김남준 부속실장은 원래 이재명의 입이니까 대변인이다. 그럼 대변인단으로 간다. 그러면 강유정이는 최근에 실수를 워낙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경질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고 아니면 이게 강유정이를 바로 자르기가 좀 부담스럽죠. 다 이게 이재명 뜻에 따른 건데 바로 못 자르면 김남준이를 거기에 뭐 홍보나 어차피 언론 담당이니까 얼마든지 자리는 많잖아요. 옛날에 국정 홍보 담당하는 수석이나 이쪽으로 일단 김남준을 빼고 김현지를 1부속실장으로 보낸다.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거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김현지를 국회 출석 안 시키고 어떻게든 가리려고 그림자 실세로 노출 안 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세상에 국회 안 나가려고 총무비서관을 다른 자리로 바꾼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자리를 바꿔가면서까지 보호하느냐. 이거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겠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김현지와 이재명이가 같은 법정에 지금 배소연이하고 이재명이가 경기도 법카로 같은 법정에 재판받고 있죠. 이재명이 중단했지만 김현지도 배소연처럼 결국에 이재명과 같은 재판부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